자, 공정한 처벌의 조건. 일단 책에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너무 상식적이지만 순간적으로 놓쳐버려. 일단 너무 상식적이지만 상식으로 그리고 수능 수준으로도 외우세요. 이건 근대죠. 근대 이후 어떤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일단 뭐니? 죄형, 법정주의. 너무 당연한 소리죠. 법대로 해 그러죠. 법대로 해. 무슨 법정주의? 죄형, 법정주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비례성의 원칙이에요. 무슨 원칙이다? 비례성의 원칙. 다른 말로 과잉 금지의 원칙인데 요거를 칸트입니까? 누굽니까? 칸트와 공리주의의 공통점이라고 외우기보다는 근대 모든 사상가의 공통점일 수밖에 없어요. 근대의 모든 형벌은 죄형 법정주의의 무슨 원칙이다? 비례 원칙입니다. 거꾸로 가주시면 돼요. 그럼 근대 이전에 뭐 중세나 절대 왕권기로 가면은 이때의 형벌은 죄형 법정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세에 무슨 죄를 할 때 법전 피고 뭐지?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징역 몇 년, 그래서 너는 징역 몇 년 그렇게 때리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중세 사회는 누가 지배하던 사회? 신이 지배하던 사회잖아.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 내용이 없었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죄형 법정주의는 근대 시대에 도래하면서 우리가 쟁취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비례성의 원칙이죠. 그 당시에 죄와 형벌에는 상당한 뭐가 존재했냐면 불균형이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대학교 만약에 법대 가면 비례성의 원칙에서 아직도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중세 영주 봉건사회에서 어떤 영주의 영토 안에 그 농노가 어린 소년이 영주의 땅에 들어가서 토끼 한 마리를 잡아먹었대요. 그러니까 영주의 땅에 들어가서 토끼 하나 잡았다라는 거지. 그 어린 소년에게 부과된 형벌이 뭐였냐면 사형이었어요. 사형. 남의 집도 아니죠. 그냥 남의 어떤 숲속이지. 남의 숲속에 들어가서 그것도 개가 기른 것도 아니죠. 토끼가 알아서 자란 거지. 그걸 잡아먹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소년에게 무엇이 떨어졌다? 사냥이 뭐냐? 자, 사형이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무슨 원칙에 위배된다? 그쵸. 죄와 형벌에 엄청난 불균형이 있던 시기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것도 쟁취한 겁니다. 죄와 형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비례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자 외우자. 칸트와 공리주의의 무슨 점이다? 일단은 공통점이야. 일단은 무슨 점? 공통점. 조금 있다가 공통점과 함께 무슨 점도 존재한다고요? 차이점도 있어요. 차이점은 조금 있다가. 자, 요거는 그냥 안 읽어도 돼요. EBS에 있어서 넣었는데 안 읽어도 되고. 그럼 이런 것들 한번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이 중세 형벌이죠.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화형을 시키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의 죄목이 법에 적혀 있었을까? 아마 마녀사냥이겠지만 법에 적혀 있지 않은 어떤 어떤 종교 재판에 의해서 이런 식의 재판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죄만 있으면 다 이렇게 공개 잔혹한 형벌이 이루어졌던 거지. 그런 그림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쟁취한 한 모습이구나. 대한민국 한번 법원의 로고를 보니까 정확히 적혀 있어요. 저울이 있죠? 대한민국 법원의 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저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비례성의 원칙. 여기 법전이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죄형, 법정주의. 법에 근거해서 죄에 비례해서 형벌을 때리겠다. 무슨 주의? 죄형, 법정주의. 그 다음에 비례성의 원칙.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형에 대한 찬반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넘어가 주세요. 응보주의, 예방효과, 연구격리. 그 다음에 이쪽은 인간의 존엄성이 예배된다, 예방효과 없다, 오판 가능성. 그리고 형벌의 목적은 교정, 교화인데 이 표현은 요건 보자. 형벌의 목적은 교정, 교화. 이때는 일반 예방, 특수 예방. 특수 예방으로 넣어야겠죠. 형벌의 목적이 교정, 교화인데 범죄자를 사형으로 집행하면 그 사람을 교정, 교화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형벌의 목적이 위배된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우리 과거에 많은 과거에 어떤 민주주의를 지향하던 어떤 분들 중에는 좀 독재 사회에서 또 사형 집행 선고를 받았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무죄 선고를 받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그분은 이미 사형 집행이
끝난 상태입니다. 자, 그럴 때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우리 쉽게 생각하면 우리 전직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사형수세요. 그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좀 볼게요. 범죄의 책임을 사형제도의 찬성론자는 누구에게 있다고 바라보냐면 개인에게 있다고 바라봐요. 범죄의 책임을 사형제도 찬성론자는 누구에게 있다?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 찬성론입니다. 그러면 사형제도 반대로는 개인도 책임이 있지만 누구도 책임이 있다? 사회도 책임이 있다고 바라보는 게 반대론의 논거입니다. 아니, 이쪽은 왜? 이런 생각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럼 죄값을 치러야죠. 넌 죽을 죄를 졌네? 죽어야 되네? 근데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 진짜 어려서 부모님 이혼하시고 초등학교 다니기 정말 싫었고 중학교 때 가출하고 나쁜 친구 만나고 그러다 반성하고 집에 오니까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또 가출하고 그러다가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사람이 범죄를 진 것은 전적으로 개인이라고 말하긴 좀 힘들 수도 있죠. 이 사회가 그 구성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그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즉 범죄 책임을 사회에 있다고 바라본다면 좀 반대론으로 갈 수 있다. 그다음에 일반 예방주의는 이제 공리주의적 차원에서 일반 예방주의는 찬성론으로 갈 수 있겠죠. 한 사람 죽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화 효과를 누려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 그러면 특수 예방주의라는 것은 요거죠. 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교정교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들어가면 사형 반대. 어쨌든 찬성론자 일단 외웁시다. 루소. 사회계약론적 차원에서 사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칸트 일단 외우셔야 돼요. 동해. 보복주의. 그래서 응보론과 동등성의 원리를 강조했다. 그래서 동해라는 단어는 사람을 죽였으면 살인에 대한 똑같은 해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살인에 대한 똑같은 해악은 뭐밖에 없는 거니? 사형밖에 없지. 그래서 동해 보복주의. 자, 그 다음에 사형을 반대하신 분은 베까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리주의는 조건부 존치론이야. 무슨 부 존치론? 조건부 존치론. 즉 유용, 이 조건이라는 단어를 유용성으로 가주세요. 유용하다면 사형은 뭐? 찬성. 유용하지 못하면 사형은 반대. 즉 비용 대비 효과로 계산합니다. 이때 유용성이라는 것은 범죄 예방 효과를 말하겠죠. 즉 공리주의 자체는 사형 그 자체는 형벌이고요. 형벌은 고통이고요. 고통은 악이에요. 근데 하나의 악을 통해서, 즉 사형 하나를 통해서 살인사건, 극단적으로 말했습니다. 한 명을 사형시켜서 살인사건 1000개를 감소시킨다면, 자, 계량화가 됐죠. 하나, 그 다음에 이쪽은 뭐? 살인사건 예방 1000개. 즉, 계량화를 통해서 유용성이 증명됐지요. 그럴 때는, 또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예방 효과가 큼을 알 수 있다면, 요때는 사형이 찬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한 명을 사형시켰는데, 예방 효과가 있긴 있었어. 근데 사형을 예방시킨 게 아니라 겨우 좀도둑 한 명을, 어떤 절도죄 하나를 예방시켰다면 생명의 하나를 희생을 통해서 결국 좀도둑 하나잖아. 그러면은 예방 효과가 높다, 낮다. 이럴 때는 찬성, 반대. 즉 조건부 존치론이 공리주의다. 유용하면 찬성, 유용하지 않으면 반대. 자, 이거 OX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형에 대한 찬성해 놓은 거 위에 거 한번 이렇고 요게 사형에 대한 찬성해 놓은 거겠죠? 요것은 사형에 대한 반대의 논거일 것입니다. 자,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이 표현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반대. 자기의 생명을 박탈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서 찬성. 흉악범 등 중대범죄자에 대해 이를 위협하지 않으면 법익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자, 일종의 필요악. 여기서 그냥 사형을 필요악으로 봤다고 봐주시고 찬성. 자,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된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반대. 일반인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사형된 범죄 억제 효과가 미흡.
아, 이것도 반대네. 억지 효과 없다. 반대. 사회 방위를, 사회 방위를 위해 범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 이건 뭐니? 찬성. 공동선이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사회 상황 등을 고려해 사형제도를 유지, 뭐 그냥 대놓고 유지라고 말했으니까 찬성. 사형제도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응보하는 성격을 가질 뿐, 좀 안 좋게 나갔죠? 형벌의 합리적 목표인 교정교화는 무관하다. 형벌의 목적이 범죄 예방 효과라든가 교정교화인데 그 목적에 맞지 않다. 그러므로 사형 반대. 오판 가능성이 있고 사형 반대. 형벌의 목적은 범죄 교정교화이다. 그러므로 사형 반대.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일단 알아주십니다. 자, 일단 사형제도 요거 그냥 요 정도만 풀어도 다 맞추실 수 있을 것입니다.